남북 사회 통합을 위한 NK 채널 ON 북녘에 가보면 사람들이 통일을 입에 달고 사는 모습이고, 남녘에서는 통일 얘기보다는 윤택한 경제 여건을 즐기기 바쁜 듯도 하고, 또 생존 경쟁에 몰두된 모습이기도 하더군요. 그래도 통일은 해야 한다고들 합니다. 남녘에서는 북의 독재, 북녘에서는 남의 외세 의존 때문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럼에도 밖에서 조국을 보는 나 같은 해외 동포에게는 통일의 가능성이 보입니다. 특히 현재 남과 북,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군사 경제 형세로 보아 남북이 한번 마음먹고 시작만 하면 찬란한 통일 조국의 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국을 40여 년 살아온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21년 전, 즉 1992년 처음 대미 한인 의사회 학술 교류 방문단으로 북에 다녀왔습니다. 그 뒤 내가 전공한 인공고관절과 무릎관절 치환 수술을 전수하러 평양의학대학병원을 드나들면서 고향인 남녘과 또 타향인 북녘 동포들을 보아왔습니다. 남에서나 북에서나 사람들은 누구나 잘 먹고 잘 놀고 쉬며 마음 편하게 일하는 삶을 동경합니다. 그런데 현재 북에 비해 경제적 풍요가 수십 배나 되는 남녘 사람들은 가난한 북과 통일하려면 남도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실은 전혀 반대입니다. 어려워지기는커녕 남과 북은 더 잘 먹고 더 잘 놀고 더 마음 편하게 살게 됩니다. 지금 남과 북의 현실을 보면 경제 강국을 자부하는 자본주의하는 남에서는 실업, 취업 문제, 양극화, 가계부채 등 민생 복지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 한편 군사 강국을 자부하는 사회주의 북은 핵무력과 경제 건설을 함께 해서 인민들의 생활 향상을 해나가겠다고 합니다. 즉, 남과 북이 동시에 민생 경제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따로 고민할 게 아니라 남북이 함께 고민하며 남북 경제 공동체를 운영하면 풍요와 복지를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민족사상 유례가 없는 경제 부흥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 제가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6.15 공동선언에서 뭐라고 했냐면 남과 북의 현 체제와 정부를 그대로 유지한 채 남쪽의 연합제와 북녘의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성에 따라서 제가 3단계 통일 방안 중에서 제1단계로 설정한 남북연합방, 그 연합방이라는 소리가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연합과 연방을 해서 제가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기억해 두시고, 무슨 소리냐면 평화를 하겠다는 소리라고요. 그 평화라는 건 우리가 이미 해본 일이에요. 여러 선배분들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에 교류 협력하면서 왕래하던 게 바로 평화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돌아가면 되는데 이번에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게 제도화를 해야 된다고요. 이 제도화를 해야만이 계속이 됐는데 불행하게도 이명박 정부 시대에 그것이 돌이켜져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을 갖다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생각하실 수 있죠. 짐작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은 경제 공동체를 운영하면은 남의 자본, 북의 토지와 자연자원, 그리고 남과 북의 기술 인력이 합작하면
이게 기가 막히는데 분단 이래 한 번도 이 자산을 함께 써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해서 경제 공동체 운영을 한 10년 정도 하면은 지금 남녀 GDP가 1조 달러예요. 1조 달러인데 그게 2배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1인당 국민소득이 한 2만여 달러인데 10년 후에는 2배 이상,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미국의 4만 몇천 달러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지난 정부 이명박 대통령이 747이라는 공약을 내세우는데 요새 경장 성장률이 7%가 아니라 2.5% 되는 거 알고 계시죠? 한 10%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 북은 경제 성장률이 남보다도 훨씬 더 낮기 때문에 사실은 성장률로 따지면 남보다 더 훨씬 높은 10% 훨씬 이상에서 시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남쪽에서는 실업 문제, 물론 해결되고 민생 복지 문제는 좀 더 향상이 되죠. 북으로 말하면 급격하게 인민 생활이 풍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씩 생각해 보자고요. 경제 공동체 운영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북에는 이거 생산 활동 여건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 기본 시설, 예를 들어서 도로니, 철도니, 교량, 항만, 공항, 전기, 우편, 통신, 도시가스, 상하수도 이 모든 것을 갖다가 개선하고 확충해 줘야 된다고요. 아니 이런 것을 갖다가 확충하고 개선하려면은 당장 돈과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남북을 비교할 때 당연히 투자는 남이 하고 인력은 남과 북이 같이 충당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말은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그 공동체 운영 자본이 얼마나 드냐, 통일경제학자들 한 30년 걸 국내 걸 다 펼쳐보니까 1천억 달러 내외라요. 그런데 우리가 처한 지금 고유한 처지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보니까 남녀 GDP의 6.75% 그러니까 연 675억 달러 정도만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675억 달러가 있으면 되는데 그거로다가 지금 이러한 기본 시설을 갖다가 개선하고 건설하고 그러려면 그동안에 북의 인민들의 생활 소비품과 시설 자재를 이미 기본 시설이 잘 갖추진 여러분의 남력에서 생산해서 조달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게 되면은 남력에 지금 이 실업이 많은데 일거리가 무지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남력과 북력의 일자리들의 방대한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 인력 조달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1950년 전쟁 뒤 남과 북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가장 과도하게 쏠려 있는 비생산적 소모 인력이 바로 군대입니다. 북에서 군대는 건설공사에도 종사하지만 117만 명에 남력의 69만을 합해서 180만 명이 국방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를 주도하는 내가 사는 미국 3억 인구에는 140만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어요. 세계 최대 인구의 중국은 13억인데 230만의 병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남북에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연합방 경제 공동체를 합의한다면은 이걸 갖다가 우리가 15만 내지 20만을 축소하자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병들이 전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역을 하면은 그 다음에 산업인력으로 전환을 해서 그 일자리를 충당할 수가 있다고요. 그뿐 아니라 여기 지금 일찍이 은퇴하신 유능한 사람들은 북에 파견되어 또 좋은 일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개성공단도 하나의 그런 일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기본 시설이 확충되면서
북의 생산 활동도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은 아까 그 토목건설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다른 나라 다른 땅에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우리 땅에 지어서 남북의 교류가 공유해야 할, 그리고 향유해야 할 즐길 자산이라는 생각을 갖다가 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절로 따라오는 이득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한 세 가지 되는데, 처음에 남녘에서 전역된 50만 명, 그러니까 한 70만 명에 비해서 20만 명다 해서 그냥 50만이라 그럽시다. 그런 사람들이 생산 직업에 종사를 하게 되면은 200억 달러가 생겨요. 200억 달러고, 어디서 200억 달러가 나왔냐? 지금 남녘의 실업률이 한 3, 4% 정도 되는데 3, 4%가 일을 안 하기 때문에 GDP가 생산성이 그만큼 줄었는데 그걸 역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뿐 아니라 북에서는 90만 명이 산업인재가 됐더니 물론 더 커다란 국가 소득 증가가 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병역 의무제라는 것이 이게 바꾸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병제로다. 그래서 군대는 소수 정예가 되고 우대받는 직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국방의 정예군으로다가 봉사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지금 20 내지 25세 청춘들이 생산적인 사회활동에 뛰어들어가는 연령이 지연되는 것은 국가적인 현실입니다. 학업을 중단 없이 그냥 또는 다양한 문화, 예체능, 기술 분야에서 연마할 수 있다면 이게야말로 세계적 명성을 떨칠 인재 육성과 앞으로 창조적 문화국가 성장 발전에 크게 기여해야 될 텐데, 남쪽에서는 지금 뭐 2년 정도 하나요? 3년 정도 하지만 북에서는 뭐 5년, 7년 하니 이게 정말 대단한 그 민족적 소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번째 이런 이익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세 번째는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남북 경제 공동체라는 것은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92년에 한 남북 기본 합의서에 통일로 지향해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특수한 민족 내부의 관계라고 정의되어 있듯이 이건 민족 내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면, 아까 그랬죠? 북의 기본 시설을 확충하고 인민생활 소비품을 갖다가 다 대줘야 되는데, 대주는 게 공짜로 대주는 건 물론 아니죠. 그게 뭐냐 하면은 675억 달러를 갖다가 필요 불가결해서 다른 데서 수입하지 않을 품목만 빼고 80% 이상만 국산품을 쓰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675 곱하기 80%면 540억의 실물 생산량 증가가 그냥 추가로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거 생각하면 도대체 5.4% 지금 540억이다. 아까 병력 산업화에서 2%면 금방 7.4%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연합방 하는 데 쓰는 비용 6.75%, 675억 달러는 그보다 더 커요. 물론 이것은 금방 생기는 게 아니죠. 해나가면서 차차 생기는 이익이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연합방 비용이 2단계 증가하면 통일 비용이라는 건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기가 막힌 일인데, 이것은 남북이 힘을 합쳐서 WTO라든지 그런 국제기구와 조율을 해놔야 돼요, 미리. 근데 이건 반드시 해야 되고 할 수 있어요. 심지어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동서독 기본조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민족 내부다가 세계가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야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래 그건 난 좋은데, 그러면 돈을 갖다가 그건 내주에 생긴다고 했는데 돈이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느냐 하면, 남북이 병력을 축소하면은 국방비도 축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서 지금 국방비가 한 3% 정도 돼요, 남녘에. 그 300억 달러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이 300억 달러라는 건요,
이건 또 딴 얘기지만 북의 총 나라 GDP보다도 더 높은 거예요. 그걸 갖다가 1.5%로 줄여서 그러면 150억 달러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선 쓰자 이거예요. 그러면 깜짝 놀라겠죠. 요새 뭐 안보 그러는데. 여러분 2차 대전 후에 일본, 패망국 일본이 국방비를 갖다 1%로 딱 막아놨기 때문에 세계 제2 경제 대국이 됐어요. 전쟁은 지금 전범 국가가 그렇게 됐죠. 독일은 통일하고 난 다음에 1.4% 되니까 지금 유럽에서 제1, 세계에서 네 번째 부자가 나라가 됐다고요.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떠냐? 1% 이하로 쓰는 나라도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국방비를 줄인다는 건 남쪽만 하는 게 아니고 북쪽도 물론 똑같이 해야죠. 그래서 군축으로 인해서 생기는 1.5% GDP에 그 국제 차관 그저 한 100억 달러 정도를 갖다 장기 조리로 들여오고 이 정말 공동체 운영은 기가 막힌 앞날이 있으니 통일국회를 발행하면 얼마나 잘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300억 달러쯤 오고 세금은 그저 1% 정도만 해도 이거 다 합보면 6.5%가 되니까 아까 얘기한 6.75%와 비슷하면서 또 가면서 생길 그 추가 이득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보면 도대체 이 투자 이득이라는 건 비용보다 훨씬 더 큰다는 걸 알 수 있고 GDP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또 200 이상이 되고 북의 경제 부흥은 뭐 말없이 없이 커진다는 거. 그래서 이 남북이 합했을 때 이 남북연합통의 총 소득이야말로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입니다. 그 굉장히 좋은데 여러분 듣고 보니까 좀 그럴듯한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근데 그럴듯할 뿐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는 게 이겁니다. 남북이 함께 이루는 경제 대박을 해서 통일하면 독일적으로 항상 귀가 닳게 들으셨을 거예요. 뭐라 하냐면 인구와 경제 차이가 어떤 사람은 뭐 1대3이니 1대3 이상이니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동서독 통일할 때 화폐를 1대1로 다 교환하고 그 다음에 임금을 똑같이 줬어요. 그런 바람에 막대한 재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뿐 아니고 그 동서독의 그 토지 사용권을 갖다 인정하는 바람에 그 소송권이 200만 건이 나와서 무지하게 고생을 했죠. 이런 건 우리가 생각해 볼 건데 우리의 경우는 단기적 통일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거긴 거기대로 그대로 놔두고 여긴 여기대로 놔두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이익이 생기느냐? 여러분 기본 시설을 갖다 확충하고 도로에다 상공단지를 건설하고 그러려면 무슨 생각부터 옵니까? 토지 구입 비용부터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남쪽에서는. 사회주의는 북에서는 국유지라고요. 전부 그러면 다 공짜야 공짜. 그리고 남녘의 이 북녘의 땅은 남녘보다 24%는 더 넓어요. 그 넓은 땅에 5천만이 사는 남녘보다 절반밖에 아니라 2,500만밖에 안 사니 여러분 통일 조국에나 거주 이전의 자유가 허용될 때 이거야말로 우리의 정말 또 하나의 축복입니다. 축복. 이런 여건이라는 게. 근데 이게 지금 남녘에서 숟가락 5천만 개만 만드는데 북한은 7,500만 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만들려면 노동력이 늘어나야 되고 내수가 확대되니까 당연히 생산비가 또 절약돼서 좋고 해동포 700만까지 합하면 8,200만의 인구가 살게 된다고요. 여기 세상으로는. 그러면 남쪽에서 늘 유럽의 경제 선진 대국이라 하는 나라들 좀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태리가 6,100만이에요. 영국은 6,200만이니 이 우리 결의 8,200만은 6,400만이 프랑스보다도 더 크고 또 독일이 8,300만인데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참 이런 거 생각하면 남북연합방 쪽은 이미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큰 나라입니다. 내 눈에는 세계 제5대국의 앞날이 아른거려요. 여러분 생각 안 나십니까? 그렇게? 납니다. 예, 그래서
또 하나 마지막으로 좋은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건 남북이 분리시행에 어떤 무식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들어요. 온 남북이 통일되면 북에서 그냥 사람들이 밀려와서 우리 남쪽에서 실업자가 날 텐데 그게 아니죠. 남은 남에서 이러고 북은 북에서 이랍니다. 그러니까 남은 남에 걸맞는 임금을 받고 북은 북에 걸맞는 임금을 거기에 받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독일 경우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 이런 좋은 일들이 국토와 인구에서 일어나지만 이번엔 땅을 한번 보자고요. 땅 속에 뭐가 있나. 지하자원이 23배예요. 23배. 근데 그 23배 지하자원에 무슨 우라늄이니 마그네사이트니 흑연이 중성이 잔뜩 있는데 이것이 세계 10위권에 드는 광물이 8종이나 돼요. 그 8종의 잠재적 가치는 1경원이 된대요. 난 1경원이라는 숫자를 도저히 상상을 할 수가 없어. 공이 몇 개 붙어야 되는지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식대로라면은 북은 저것만 팔아먹어도 300년은 지탱할 수 있대요. 근데 무슨 붕괴입니까? 붕괴는. 그런데 이제 봅시다. 이런 그 지하 자원을 갖다가 남과 북의 동력과 기술이 합작해서 발굴하고 개발하고 그걸 잘 못하고 있잖아요. 이건 내수도 오고 수출도 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를 들어봅시다. 남녘이 세계 제1의 배 만드는 나라죠. 그리고 제5위 자동차 만드는 나라라고 했죠. 배하고 자동차 뭐로 만듭니까? 다 철이네요. 철광석이 150배쯤 되는데 남보다 그 전부 호주에서 수입해와. 그러니 이거 갖다 쓰고 합작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은 그저 8개 광물 중에 그저 하나의 예입니다. 마그네사이트 같은 미래 광물은 미국도 지금 탐내고 있어서 그렇게 보면 조국 강토는 에너지 자원의 보고고 우라늄은 세계 제1인데 핵발전소를 갖다 무한한 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만약에 서한만에서 석유가 최소 50억 배럴이 매장되어 있다는데 그것이 진짜로 더 실추되는 날이면은 나는 뭐라고 더 표현해야 될지 통일적으로 앞날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어떤 적이 올 건지. 그런데 그거는 땅 속에 있는 걸 봤는데 이번엔 땅 위에 있는 거 한번 보자고요. 천연자원. 평창올림, 동계올림픽 남녘이 지금 언제죠? 몇 년인지 모르지만 유치해놔서 아주 흥분하고 관광 수익하는데 맞아요. 좋죠. 아니 만약에 지금 금강산과 마식령이라고 원산 근처에다 지금 스키장을 갖다가 속도를 내서 건설하고 있는 거 알죠? 그리고 대관령, 평창까지 이걸 다 연계해보자고요. 북도 원산에 지금 군인 비행장 다 치우고 거기다 지금 공항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똑같이 이 금강산, 마식령, 대관령, 평창 이걸 연계하면 그 관광 수익이 올라갈 테고 승수 효과가 정말 생산 활동이 더욱 증가될 거 아닙니까? 게다가 좀 더 꿈을 넓히면 백두산, 묘양산, 태백산, 지리산을 갖다가 쫙 연결해 놓으면 그 상상의 꿈은 어디가 끝인지 모르니 기분은 좋은데 이 강토가 철조망보다 딱 허리가 잘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남녘은 섬 아닌 섬이야. 불쌍한 나라입니다 이거.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철조망을 걷어내면은 하는 게 아니라 백두에서 나무다 남해 건너 한라까지 가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녘의 이거 굉장한 그 생산 활동 이것이 대륙 진출의 땅길 하늘길을 다 열어줍니다. 이게 뭔지 조금 이따 더 설명할게요. 더 자세하게. 그래서 북에서 뭐라고 하냐면 북은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세계를 보자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세대나 제 세대나 다 비슷한데 우리는 늘 지정학적 이유로다가 불이익만 당한다고 생각해 왔어요. 그리고 또 아닌 게 아니라 대륙과 해양 세력의 침탈 가까이는 중국과 일본 조금 멀리는 소련과 미국의 침탈을 당했기 때문에
맨날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얘기만 해온 것이 우리 세대라고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남이 눈 좀 크게 뜨고 멀리 널리 보면은 우리는 지경학적, 지정이 아니라 지오 에코노미카, 경제학적인 이유로다가 이점을 활용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의 부산항이 이게 보통 항구가 아니다. 세계 한 5 내지 7대 항구에 드는데 만약에 미일 해양 세력과 40억 인구가 되는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대륙을 갖다가 남북 종단, 중국, 러시아 횡단 철도로다 연결해 놓으면요, 그냥 앉아서 물리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대륙을 통해서 가는 육로 운송에는 14일밖에 안 걸리는데 그 물품 교역을 하는데 수에즈나 통해 가는데 45일이 걸리니까 그 비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동서 교역은 확대되고 국제 경쟁력은 높아지고 게다가 가만히 앉아서 또 20억 달러 통과적 수입이 나와요. 근데 그것뿐입니까? 하다못해 저 보수 정권에서 얘기하는 시베리아 천연 가스관을 갖다 북에서부터 남으로다 연결하면은 가스값이 싸지는 게 아니라 그 운송비가 70%나 절약된다고요. 또 하나 있어요.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자랄 때 배운 게 뭡니까? 부동항을 갈구하는 러시아. 우라지포스톡이 항상 얼어서 문제인데 그게 문제다. 중국은 지금 동북 삼선에서 태평양으로 다 진출하려는데 진출할 때가 딱 막혀 있어. 그 길목을 누가 잡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 북녘, 북한이 두만강 하구와 낮은 선봉을 꽉 잡고 있어요. 그거를 남북이 가서 꽉 같이 잡고서는 남북 경제 공동체를 운영해야 되는데 전 대통령이 하도 압박을 하고 고립을 시켜나가지고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110억 달러를 탕감해 주고서 지금 거기 들어와서 자유무역경제지대를 만들고 중국은 지금 야단 났습니다. 거기 카지노 호텔에 그냥 도로망 연결망 창진투 개발하려고. 그러니까 남녀가 지금 정신없이 북의 경제 영토와 동북아시아의 경제 영토를 잃어버리고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나라는 중진군 덕에 걸려 있어요. 지금 2.5%. 북에 이런 찬스, 기회가 있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찬란한 연합방 경제 체제를 갖다가 하는데 언제 했으면 좋겠냐 이거예요. 빠르시면 빠를수록 좋고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입니다. 그런데 난 여기서 노래하면 좀 더 부자가 된 뒤에 해야 된다. 이런 근거 없는 낭설로다가 도배가 돼 있던 거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분단 비용이라는 건 오늘도 분단 아닙니까? 그 오늘까지 쓴 거는 그냥 없어진 거야. 만약 오늘 분단을 끝났다면 내일서부터 생기는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그 비용이 그대로 이득 창출에 쓰일 거 아닙니까? 그 연합방 비용이라는 것은 통일됐다 시절이에요. 일단 통일을 길로 들었으면 이건 민족 만대에 계속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의 그 전자통신 산업기술 전문 경영 실력에다가 북에는 CNC 핵 우주과학기술 이것이 비군사적 평화적 보합을 하면은 그냥 그 전쟁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김구 선생이 늘 말하는 문화국가의 융성한 내일을 보장하는 거죠. 그래서 코리아 연합방 경제 청사진이 제가 내놓은 것이 여기까지입니다. 이거야말로 내가 생각하는 결의 활로이고 시체말로 대박이죠. 사실은 그냥 대박이 아니라 나는 왕대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내가 왜 코리아라는 얘기를 쓰냐면요. 이거 제가 2008년에 낸 역사책이고 문화관광부 우수도서로 선정된 책입니다. 어떻게 통일 문제로다가 고민하다 보니까 통일로 가는 길에서 써야 할 로마자 국어를 KORL가 아니라 CORL로 쓴다는 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뭐 그런 얘기는 다음 기회에 있으면 한 번 더 하고요.
우리가 지금 현실에 부닥쳐서 지금 60년 동안 평화체제를 못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왜 과거가 어땠기에 오늘 와서 이런 적이 돼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해보자 이거예요. 요새 제일 중요한 뭐냐면 핵개발 아닙니까? 비핵화니 맨 이런 소리인데 이걸 좀 한번 빨리 붙어보자고요. 1953년에 정전을 하는데 그 전전협정에 뭐라고 되냐면 외국 군대 철수와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1958년 그러니까 5년 후에 북은 중국군을 완전히 철수시킨 반면 남해는 6만에 미군이 잔류하게 되고 바로 또 그 해에 남녘의 원자포, 어네스트 정인의 메타도와 같은 포가 핵무기가 배치돼서 북을 위협하기 시작했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2년 뒤에 그 당시는 북이 남보다 경제 사정이 훨씬 좋았거든요.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뭐라 하면 민족 자기주의 원칙에서 북남 평화협정을 하자. 외국군은 철수하고 남이 대답을 안 해.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1974년쯤 되니까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그래가지고서는 북을 따라잡았어. 경제적으로. 그 뭐라고 하냐면 두 가지를 제안했는데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불가침 협정을 하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북이 뭐라냐면 유엔에다가 세 개다 대고 우리 분단되어 있다는 걸 천전호전의 소리냐고 분단 연구하니까 안 된다. 그리고 불가침 협정을 하자고 그랬는데 지난 14년 동안 평화협정을 하자고 했는데 군사통수권이 없어 대답을 못했는데 불가침 협정을 어떻게 보장하겠냐. 그래서 이제부터는 미국과 평화협정을 하겠다. 그래서 북미 평화협정이라는 건 74년에 시작된 얘기입니다. 그때가 1970년대 중반인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미국 요청에 따라서 출병을 해서 베트남에 갔는데 비에트남한테 세계 최강 미국이 져가지고 후퇴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해보니까 이거 미국 믿을 수가 없어. 우리도 자주 국방을 해야 되겠어. 그래서 핵개발을 은근히 시작했는데 들켰어. 그 미국이 딱 중단시켰다고. 이와 같이 핵개발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가 지키고자 하는 그 가치관이 위협을 받을 때 하게 되는 것이 소위 핵무장이라고요. 미국한테 얘기했는데 미국이 대답이 없어. 그랬더니 4년 만에 뭐라고 하냐면 남북대화부터 해라. 참 좋죠. 그러면서 미국은 그 다음에 참여해서 3자 회담을 할 테니까 북이 야 남과 대화해봐야 아무 실효가 없는데 해서 뭐냐 너희하고 해야 된다. 식권을 잡고 있는. 그러니까 아무 대답이 없어서 북이 할 수 없어서 또 74년에 그런 제안을 10년 후에 그러면 북하고는 불가침 조약을 해줄 테니까 미국하고는 평화협정을 되니까 이분은 미국도 남도 대답을 안 해. 그러다가 1990년이 되면서 공산권 붕괴라는 세계적 대변화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91년에 뭐라고 했냐면은 유엔에 동시 가입하자. 그러니까 북이 뭐라고 했냐면은 가입하자. 그런데 이렇게 하자. 한 의석으로. 남이 듣질 않았어요. 그리고 시대가 그렇게 변해서 할 수 없이 북과 남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을 하게 되죠. 그때 유엔 총회에 와서 연행무 총리가 북에 유엔사 해체와 이제 미군 철수 그 다음에 북미 평화협정을 갖다가 회원국들 앞에서 이제 한번 다시 제기를 합니다. 그해 많은 일이 있었어요. 12월 달에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에 대한 남북 기본 합의라는 것이 됐죠. 그래서 그거는 됐는데 공산권이 망하고 나니까 그동안에 교역을 하던 이 공산 유럽의 형제국들이 다 자본주의로 돌아서서 상대를 잊어버렸어. 그래서 식량난, 의화난,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난까지 겹치게 되니까 산업동력 생산을 고려해서 영변의 핵발전소를 갖다가 지금 확충하기 시작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즉각 들어서 너희들 핵 개발하는 거 없지 않다 말이야. 그러면서 위협을 하니까 그러면서도 평화협정을 잡으면 안 오고 그래서 93년에 NPT 탈퇴하겠다고 성명을 발표해요. 북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할 때 이거 안 되어서서 정전협정 41년 만에 또는 북미평화협정 제한 20년 만에 북과 맞상대로 테이블에 앉아서 북미 기본 합의라는 걸 합니다. 다 아시죠? 중수로를 동결하면은 10년 안에 100만 킬로와트 경수로 2기 건설해주고 경제 제재 완화하고 관계 정상화하고. 그런데 북이 망하질 않아. 붕괴되질 않아. 흔들림이 없어. 그러니까 미국이 슬슬 합의상을 이행하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위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의 총장이었던 보스로스라는 사람이 기본 합의는 서명한 지 2주일도 안 되어서 고화가 됐다는 얘기를 대신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할 뜻이 없었어요. 그뿐 아니라 1998년 이렇게 되니까 화가 나서 북이 1차 인공위성을 발사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 실행을 안 하기 때문에 4년이 지났는데도 도대체 진도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2000년에 이 남북 공동선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김대중 정부 수립나서 2년 후에. 그런데 미국의 부시 정부가 생겨가지고 아랍권의 분노가 9.12 사태 때 폭발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 테러하고 관련도 없는 북을 악의 축이라고 갖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순항을 하니까 고이즈미가 생각해보니까 북하고도 해야 되거든. 그래서 평양선언을 했더니 미국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2주일 있다가 제임스 켈리 국무부 차관보를 보내서 너희들 우라늄 고농축 보고 있지? 그리고서는 돌아왔어. 금방 발표도 안 하고 한 10여일 있다가 북미 기본 합의 일방적으로 파기에 뭐냐면 북이 시인했다고 그래. 시인한 건 없어. 근데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거 보세요. 핵발전소 통결하고 8년 만에 전기 1kW 생각 못해. 경제 제재 완화 아무것도 된 거 없어. 그 다음에 또 뭐 한다고 했죠? 관계 정상을 발끝을 내지 못했어. 얼마나 참담했습니까? 만약에 남이 소련하고 이런 일을 했다가 이렇게 당했다면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조엘 위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북미 합의 협상팀에서 북미 합의에 남겨진 기념물은 콘크리트로 메워진 2개의 거대한 구덩이뿐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거밖에 남은 게 없어. 그렇게 되니까 그게 2002년 말인데 2003년에 봄에 미국이 핵 없는 이라크의 핵을 제거하겠다고 침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이 생각한 게 뭐겠습니까? 벌써 1970년대 현명하게도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장을 했던 것만이 자기 나라를 지켜준다고 결심을 했겠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NPT를 완전히 탈퇴합니다. 그리고 중수로를 재가동해서 핵 개발을 아마 그때부터 2003년부터 하기 시작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묘하게도 전임 대통령인 클린턴이 북미 합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거 북한이 안 지키는 거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미국이 그래도 북핵은 어떻게든지 좀 없애야 될 것 같아서 아무 관계도 없는 러시아하고 일본까지 끼어들어서 육자회담을 만들어요. 그리고 또 아무 일이 없으니까 2005년에 북이 핵보유를 선언했다고 한번 딱 발표를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말만 했어요. 그러니까 2005년에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는 육자회담 9.19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그걸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논의한 거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9월 20날 미국이 땅코데이트 아시아에 있는 북돈 기조가 돈 싫다 그 여기 있다고서는 동결해버렸잖아요. 결국 아무 증거도 나오지 않았어요. 7월 미국 독립기념일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인공위성을 발사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이 10월 4일이죠. 10월 3일 개천절과 10월 9일 세종대왕의 창조적 과업을 많이 이뤘지 않습니까? 그걸 기념이라도 하는 듯이 제1차 핵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나니까 또 2007년에 2.13 합의라는 것을 갖다
하게 됐죠. 미국 측에서. 그래서 핵 불능화 합의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 해에 여러분은 벌써 영변 원자로 그 냉각탑을 갖다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폭파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2009년이 되니까 오바마가 집권을 했는데 담대한 대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바로 그 전해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내가 상호주의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북은 조만간 붕괴될 거고, 또 2008년에는 가만히 보니까 김정일 장군이 뇌혈증인가 걸려서 이건 뭐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오바마가 뭐 특별히 그럴 것도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화가 나서 또 북이 그 다음에 4월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2차 핵실험을 하니까 유엔이 제재를 걸고, 그 당시에 나는 그 북이 핵 시험을 할 때 평양의대 병원 의사들과 같이 이렇게 수술을 하고 있었어요. 수술하고 나오니까 박사님 저 핵시험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또 노무현 대통령 죽었다는 얘기도 들려주고. 그래서 이걸 좀 보자고요. 이렇게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지만 58년에 미국이 핵 무기를 배치하고 북이 평화협정을 주장하고 미국이 부응하고 기피하고 그러니까 미사일을 쏘고 또 미국이 거기서 부응하니까 이번에 중수로를 가동한다고 했잖아요. 다시 핵 만들겠다고. 그러고 나니까 솔직히 북미 합의를 했어요. 근데 미국이 파기했어요. 그러니까 북이 핵시험을 했어. 그러니까 유엔이 제재했어요. 이것이 지난 역사입니다. 지난 60년에. 그래서 미국에 내가 잘 아는 이 레온 시갈이라는 학자가 한반도 전문가가 이걸 툭포텟이라고 그래, 영어로다. 그래서 치고받고 뭐 맞받아치기 뭐 이런 정도의 얘기예요. 그러면 뭐라고 했냐? 라이스궁 이거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들이나 뭐 남녀 쪽에서는 누가 이 합의를 다 어겼냐 이거야. 당연히 북이 어길 거로 얘기했죠. 아니 국제관계 역학의 상식이라는 양극강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무색하게 무조건 북이 그랬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합의를 안 지킨 라이스 국무장관, 이거 부시 때 국무장관 여자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축구 경기 도중에 골대를 옮긴다고 그래. 골대를 옮긴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다 골대를 정했는데 거기 가차이 가면 그게 아니고 요거라고 그래. 하나 더 요구해. 그래서 그 평화협정과 핵개발 무대에 남녀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육자회담 회원국인데 그 악요고 뭐 별거 다 있을 텐데 아무 주장도 없고 주장하는 건 미국에서 하는 소리 복창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남력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구 언론은 이걸 오독해서 지내고 있고, 그래서 이런 그 자세한 거는 제가 1910년에는 밖에서 본 한반도 그리고 통일의 날이 정말 참다운 광복의 날이다. 우리 해방은 됐지만 지금 아직 광복은 아닙니다. 정말 통일의 날이 진짜 광복의 날이 되겠죠. 미국이 합의를 불이행하고 파기하는 동안에 북은 핵미사일하고 핵미사일 능력이 자꾸 발전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미국이 정말 북의 핵 개발을 갖다 저지할 의도가 있었는지 그게 좀 의심이 가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듣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보니까 미국이 사실 북에다가 핵미사일 개발하라고 은근히 강요한 셈인 것 같아. 응? 응. 근데 그거에 또 맞게 베이더라는 사람은 뭐냐면 오바마 안보회의에 국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요새 낸 저서가 오바마와 China's Rise. 거기 뭐라고 썼냐면 미국은 궁극적으로 북 정권 붕괴와 남의 흡수 통일을 목적으로 하고 단기 중기적으로는 근본적 해결하는 협상과 대화로 지연시키라는 전략적 인내 많이 들어보셨죠? Strategic Patience라는 거 이랬다고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 아까 보셨죠? 보스워스서부터 클린턴 대통령서부터 그냥 뭐 미국 관료들 전 관료들이 미국 정부에 반대되는 주장만 합니까? 아 진즉에 끌려 들어갔어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한 명도 안 끌려 들어갔고 계속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큰 나라 미국의 큰 힘이고 여유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얘기하면 쟤는 완전히 반미구나 이렇게 얘기하겠죠.
박사님 그럼 왜 거기서 살아? 미국에 가서 살지, 북에 가서 살지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도 들었는데 들어보진 못했지만 이제 나처럼 애국적인 미국 시민이 없습니다. 이런 그 미국 관리들의 양심적인 주장과 발언 때문에 미국은 그나마 계속 발전하는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고 애국적이죠. 이제 다 왔습니다. 지난 겨울까지 왔으니까 인공위성을 궤도에 진입하니까 유엔이 제재하고 3차 핵시험으로 해서 핵보유를 헌법에 명기하고 그 다음에 3, 4월 동안에 대결이 있었잖아요. 이런 거를 남북 관계에서만 볼 게 아니라 세계로 눈을 돌려본 핵 없는 이라크, 핵을 중도 포기한 리비아, 미국의 침공을 당했죠. 그리고 지금 핵 개발하는 이란이 위협을 받고 있어요. 보면은 정의든 불이든 간에 패권국의 이익에 따르는 15개 안보리 국가들, 어떻게 보면 나쁜 놈들인데 절대 나쁜 놈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그 나라들은 그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엔이나 그렇게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것이 현실 세계라고요. 이거 거 없어요. 우리도 우리 국익을 위해서 살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미국 중심으로 다 세계 질서를 주도하다 보니까 평화협정을 갖다 60년 동안 결국은 거부하게 된 거 아닙니까? 기피도. 그래서 결국 우리 결에 핵미사일을 선물했어요. 우리 한결의 한쪽에 선물했어. 근데 강요된 선택으로 개발한 핵은 이번에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폐기를 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만들게 하고 만드니까 이건 또 폐기도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은 핵 폐기를 주장하고 또는 비핵화를 주장하고 무슨 비확산을 주장하면 남은 또 그걸 더 크게 복창해주고 그러니까 이 악순환의 반복 이것이 바로 미국의 동북아 정책이라고요. 근데 그건 우리한테 악순환이지 미국한테는 악순환이 아니에요. 아주 국익이 되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그 역사인식을 가지고 연합방 경제체들을 합의해서 조국의 한쪽에 있는 핵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민족 만대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떻든 간에 결의 앞날은 우리 결의가 결정하지 미국이나 중국이 결정해 줄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역사는 그렇게 되고 그럼 현실로 돌아와서 어떻게 되나 한번 생각합시다. 지금 모국에서는 여기서는 뭐냐면 남도 북도 남북 간에 북미평화를 협정을 했는데 전쟁은 남북이 해놓고 왜 남이 군사주권을 미국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대. 글쎄 그것이 현실인지는 모르지만 참 어처구니 없고 서울 밖에서 보면 초라한 모국의 모습입니다. 미국 애들 나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잘 몰라요. 왜 이러냐고 말이에요. 왜 미국하고 자꾸 오자고 그러냐고 말이에요. 근데 또 요새는 뭐냐면 아주 핵 때문에 안 된대. 아니 핵이 아주 없던 40년, 23년까지도 안 됐고 핵 의혹만 있던 지난 15년에도 안 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핵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평화체제라는 것은 남북이나 또는 북하고 미국이나 저기서 얘기해 준 것처럼 또는 수평합정을 서명한 북미 중 어느 사이에 합의되어도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되지 않았어. 왜 안 됐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시대적으로 역사를 봤으니까 이러보자고요. 나 같은 재미 동포는 남북을 드나들면서 양측을 봐요. 남쪽도 보고 또 미국을 북에서도 보고 남에서도 보고 안과 밖에서 보는 거죠. 미국 속에서도 보고 그러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미국은 북과 평화협정을 뜻도 없고 필요도 없었다는 모습으로 나는 다가와요. 왜 그러냐면 가만히 있어도 북이 돼. 미국은 나의 제2조국 미국은 말이에요. 참 굉장히 참 영리한 나라라고요. 그리고 미군 주둔을 적극 지원하면서 철수학과 애원하는 이 남쪽 이거는 아주 미국의 동북아 정책하고 딱 맞아뜨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또 때때로 평화협정을 외면하기 위해서 상황 무기가 쪽으로 좀 떠들어주고
또 가끔가다 테러 지원국이라고 또 한참 예전에 말했잖아요. 그리고 또 부시는 또 악의 축이라는 멍에도 씌워보고 그러다가 그 정치 제재뿐 아니라 경제 제재를 극심하게 해서 북의 인민들이 굶어 죽기 시작하면 고교한 인권 유린이라고 규탄을 합니다. 이거 참 재미난 일 아닙니까? 국제관계라는 게. 그런데 거기에 똑같이 동조하는 남녘 사람들의 수구 세력이 참 문제죠. 제 눈에는. 그 미국에 있으니까 이 미국한테 뭘 좀 해야 되겠다 해서 6.15 해외 위원들과 함께 어디를 돌아다녔냐면 하원 외교위, 하원 상원 외교위원회 가가지고 전 평화체제에 대한 면담도 오고 논의도 오고 클린턴과 또 오바마 대통령한테다가 한반도 정책 건의서도 건의해보고 국무부 찾아가서 성김 그 당시 육자회담 대사와 요 얼마 전까지 했던 이 로버트 킹 전 누굽니까 북한 인권 대사 만나가지고서는 거기에 대해서 하고 미국 사람들만의 그 평화협정 운동하는 단체들과 해봤는데 다 해봐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심지어는 지금 현 국무장은 존 케리가 상원 외교위원장을 이제 그 사람 주선으로다가 제가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공화당 그 골수 한반도 전문가하고 상원 외교위원회 이 민주당 대표를 놓고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토론회를 사회도 해봤어요. 보니까 한마디로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차이가 없어. 참 부러운 일이고 정말 숙미사대하는 수구 세력이 본받아야 될 일이랍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떠냐면은 그냥 북을 가끔 비난해주고 남을 슬슬 비만 맞춰주면서 현상만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 미국의 위정자들 소수의 보수 탱크들 두뇌 집단이라든지 위정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참 이거 남쪽이 기본 주권을 미국에 맡긴 이상한 경제 대국이지만 맞아 듣는 귀엽고 흉측한 동맹이면 그냥 봉이라 봉. 그래서 미국은 이 분단된 남북을 지극히 사랑해요. 남은 북은 말 안 들어줬고 남은 너무 말 잘 들어줬고. 그래서 이 미국은 또 뭘 아느냐면요. 북이 핵미사일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알기 때문에 또 북핵이 있어야지 비핵기와 비핵화를 미국이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미국은 주둔을 계속하고 기지 제공받고 무상으로 게다가 미국은 실전 연습장 얼마나 게다가 최신 재래식 무기만 파지 핵무기는 못 가지게 하고 주둔군이 자기네에게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거꾸로 주둔비까지 받아.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거기 현장에 와가지고서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면서 부자 나라 미국에서 국익도 치우고 이러면서 동북아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조용히. 특별히 먹을 것도 없이 점잖게 그리고. 그러면서 세월은 가는 거예요. 60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세계 어느 곳에서도 받을 수 없는 이 남한의 극진한 대우를 갖다가 어떻게 미국이 마다하겠습니까? 정말. 그래서 평화협정은 미국 국익에 반대되는 일이고 전쟁 연습하고 위기조성 가끔 하는 것은 국익에 기여하는 일이고 북은 항상 불량 적성국으로 남아있어야 되고 한반도는 전쟁 상태가 계속돼야 된다는 것이 내놓지 않고 있는 미국의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조금 아까 잔뜩 보여줬지만 세상에 미국에 도움되지 않는 평화협정 주장을 쫓아다니면서 나 자신이 가만히 보니까 바보스럽고 초라하고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남북 문제 남북이 풀어야지 누가 풀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6.15 선언은 남북 지도자가 결의 유익을 해낸 것이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빌어서 허락받은 겁니까? 아니면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에 가서 빌어가지고 허락받아서 한 거냐 이거예요. 전혀 아니죠.
그죠? 남북이 의기투합해서 화해, 협력, 교류, 평화했어. 이걸 하고 나니까 보통 같으면 미국이 들어들어서 말리고 야단해야 될 텐데 가만히 있잖아요. 미국이 도움이 안 돼도 가만히 지켜봐주는 이게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고 그리고 다른 것도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또 미국은 남북이 지금 화합한데 반대하면 국제적으로 아무리 저게도 대놓고 반대하면 지탄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우려하게 되고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이 시대가 직면한 일입니다. 말하자면 남북이 해야 한다는 것이 진리고 하면 될 수 있다는 증거이고 남북평화협정도 하나도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요. 보세요. 법정에 누가 동의했습니까? 미국하고 조선하고 중국군이 했죠.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서명국끼리 한다 그러면 이거 남에게는 얼마나 굴욕입니까? 창피한 일이고 말이에요. 전쟁 당사하고 평화를 지켜나갈 상대인데 그러니까 6.15 14선언 정도 따라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하자고 합의까지 해놨으니 남북연합방 선언하고 미국하고 보장해달라 중국하고 추인해달라고 하더라. 전혀 없어. 그리고 상호 인정하고 조국의 국익에 따라서 중국과 미국 적당히 대처하면 돼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남의 정부나 통일 농객들이 평화 통일을 위해서 육자회담을 빨리 재개해야 되는데 그 남녘에 와서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면 수국원, 보수건, 진보건 주변 4대국은 절대 남북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데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이거. 근데 우리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 그 4대국이 육자회담에서 무슨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하자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그러냐, 너는 말 의사니까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 그래, 아무것도 모른다 치자. 그러면 너희는 뭐냐? 남은 지금 세계 12대 경제대국입니다. 정보통신산업을 이끌고 있고 스포츠 문화 강국이고 북은 세계 9대 핵국가 10대 우주국 CNC급 군사 강국에 이러한 남북의 역량과 위세 이걸 자각하고 할 때라고요. 지금 할 수 있고 그래서 제발 남북평화협정 기피하는 대신 기피하는 미국 보고 북한테 그래요. 야 이제 남과 하자고기라 이거야. 그러면 남이 거기에 화답해 주면 되는데 남은 맨날 미군을 얻고 전쟁 연습하면서 북을 위협하고 있어. 북이 도발했다고 위협한데 근데 나는 아직까지 중국군을 안고 북이 대남 전쟁 연습한다는 소리 들어보지 못했는데 내가 잘못한 건가? 그래서 남에게 얘기하는 게 제발 도발을 중지하고 먼저 남북평화 제안해도 남은 충분해요. 이 부자 나라 물은 언제든지 높은 데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아까 얘기한 우리 종미수구 친구네 주위에 그런 사람 많죠. 나는 국제관계를 무시한 아주 현실성 없는 몽상이라고 해서 그러면 너 지금 현실은 누가 만들어줬냐 이게 결국은 남북이 똑같이 해서 만들어준 겁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가 막힌 경제 청사진 있고 잘 사는 방법이 있는데 한 목소리로 이 지겨운 그 주변국들 말이야 이거 좀 대처하자고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2004년에 핵대회에서 남에서 뭐냐면 우리도 핵무장하자고 아주 갸륵하고 자주적이고 민족주의적 발상이죠. 수구보수답지 않게 진짜는 수구보수가 그래야 될 판인데 거꾸로 되어 있는 요새 아닙니까? 그래서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북핵을 공유하고 이런 공동관리 안전하게 그걸 한번 논의해 볼 만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럼 또 깜짝 놀라겠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은 국제적 신념과 신망을 미국을 비롯해 세계 열강으로 받고 있다고 자부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남녀. 저도 자부하고 그 실력 한번 발휘하라 이거예요. 북은 세계 최강국 미국하고도 맞짱 뜨는 나라는 북밖에 없어. 둘 다 해가지고 결의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핵을 갖다 영원히 가지고 있으려는 소리가 아니 비확산해야 되면 확산하는 놈은 되는 거고 비핵화를 해야 되면 하고 결의를 위해서 폐기하는 것이 좋다고 남북이 합의하면 폐기하면 된다 이거예요. 벌써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남녀 국민의 사고 또 이 위정자의 정말 통일족에 대한 미래에 대한 철학과 사고가 청천벽력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걸 누가 바꿔줍니까? 여러분들이 바꿔줘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역사인식 우리 돌아봤죠. 지금 시대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 남은 민족의식을 가지고 남북경제 공동체를 위한 연합방 체제를 하면은 이때는 북미가 아니고 남북평화 먼저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꿈 같은 이상을 한번 실현해보자 이거야. 뭐냐 꿈 같은 이상이라는 게. 도대체 북의 숙적 미국과 한패가 돼서 어떻게 북과 통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일반 상식으로 말해요. 제일 원수랬는데 그러면 북과 미국 중 누가 우리고 누가 남이냐 이거예요. 한때 미국이 남이 도왔다 해도 미국은 남이고 북은 어차피 통합할 우리가 아니지. 이 세계 경제 강국남이 그저 미국에 매달리지 말고 우리 민족끼리 정신으로 북과 함께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싶고 북에 가서는 또 이래요. 야 당신들은 에이스의 배급 민족 자주를 주창하는 북이다. 좋다 이거야. 그리고 군사 주권을 미국에 맡긴 남이라 해서 도대체 언제까지 미국에만 매달리겠냐 이거야. 너희도 이제는 핵미사일 자유를 갖춘 군사 강국이니 다시 1960년대처럼 돌아가서 남북 평화하자고 못하겠느냐 이거야. 그리고 당신들 늘 하는 얘기가 당정 군민이 일심동체인 북인이 자신을 가지고 정말 경제 공동체 운영을 위한 남북연합방을 한번 선도해봐라. 선도. 뭐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이런 민족사에 빛난 정말 그 남북의 찬연한 업적을 갖다가 이룬 경제, 군사, 과학적 손실을 이뤘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대체 남북 해외동포가 같이 축복하고 자랑해야 될 거지 단군 일에 이번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남북 국익 추구하자고요. 남하지 말아요. 우리 걸 추구하면 돼요. 그래서 무력 감축하고 남녀 군사 주권을 회복해서 작전권 가하고 남북이 동등한 군사 정치 상대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형세로 봐서 남도 북도 미국도 서로 공격 못해. 그런데 가난한 파키스탄이나 인도,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왜 핵국가가 됐습니까?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그들대로의 독특한 처지와 이유 때문에 된 거예요. 됐으니까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말썽 있게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가끔 이스라엘이 말썽을 좀 일으키지만.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가장 안락하게 평화와 풍요를 즐기는 선진국 영국, 프랑스도 핵국가 아닙니까? 이 동국과 프랑스 핵국가 우리 통일조국보다 더 적은 나라야. 아까 보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핵무기 억지라는 건 핵폭탄수와 아무 관계도 없어요. 북은 10개, 뭐 미국은 이렇게 하는데 1000개라고 해서 그게 뭐 맞짱 뜨냐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핵 개발 이후에 한 번도 핵국가를 공격한 적이 없는 것이 세계 역사입니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빨리 남북평화체제에서 주한미군 철수 똑같이 해서 이뤄내고 남녀 국민도 요구를 하면은 미군 절대 저기 못해요. 거절 못해요. 여러분들이 요구하면. 그런데 요새 많이 듣죠? 이거 지금 미국 큰일 났어요. 빚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남북에다 주둔비 부담 좀 늘렸다 그랬잖아요. 남녀 수국 세력이 얼마나 미국에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이번이 갚을 때입니다. 그 큰 은혜를 갚는 의미에서 주둔비 증가 요구를 더 크게 받아내서 주한 미군을 갖다가 고향으로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고마웠다고 그동안에. 네. 이렇게 박수를 쳐서 조용히 보내주면 됩니다. 우리 남녀 때문에 방위해 주시느라고 더 분비를 쓰지 마시고 잘 사시라고 말해요. 동양의 도리죠.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조국 민족사의 중국, 일본, 미국 군의 주둔으로 당해온 그 피해와 수모, 그 시달린 민족사의 과거와 현재를 말끔히 청산하자고요. 그래서 남북 평화를 하면은 북미 평화는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가 정상화돼. 남북 관계 정상화되는 건 남은 영국과 중국과 불람소와 러시아와 독일과 다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only 미국과만이 비정상적인 관계라고요. 그래서 경제 강국이라고 하면서 빌어먹는 북이라고 하면서 비난되면서 왜 북 앞에 서면 그렇게 작아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미국 등 뒤에 서야만 안심이 되는 모양이다. 그래서 북이 그렇게 두려우면은 북동포한테 큰 손 내밀어서 시장 경제 원칙에 따라서 미국 대신 북에 투자해서 미국에 돈 주는 데서 해서 더 큰 돈 버는 일을 갖다 상공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 있지 않습니까? 이미 14평화번을 합의하고 경제공동체 운영하면 시민 가정에는 서민 가정에는 풍요한 삶이 되고 기업가들 요새 고생하는데 새 사업의 기획은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코리아 연합방의 길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갈 수가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해. 그래서 야 너 그 꿈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현실성 없는 순진한 이상이고 감성적 환상이라고 그래요. 그냥 그래요. 그러면 남도 당신들 뜻대로 지난 60년 동안 해왔는데 어떻게 북을 붕괴도 못 시키고 남을 해방도 못 했냐 이거야. 그럼 이 지경이 된 오늘 네가 가지고 있는 대안은 뭐냐고 내가 물어요. 근데 대답하는 게 부르질 않아서 그게 좀 문제인데, 그래서 꿈을 꾸는 사람한테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결전의 때가 난 왔다고 생각하고 역지사지하면서 연합방 체제를 하면은, 그리고 통일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면 세계에 이것을 막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남북연합방을 선포하자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서 저것은 벽이야. 그래서 안 돼.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벽을 옵니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손을 잡고 올라갑니다. 투극의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저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숙여 있을 때 담쟁이 입 하나는 담쟁이 입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남북을 욕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선대들이 덕분은 터전이 있습니다. 남북 공동성명 기본 합의 6.15선언 14회. 그래서 우리가 통일 코리아로 나가면 되는 거고, 남북 주민이 누구나 다 통일의 날을 그리며 꿈을 안고 삽니다. 그래서 한때 제가 남인공위성 북은하 로켓으로 울리라는 글을 남녀언론에 발표했더니 북의 조선통신에도 다 나오고 남쪽 사람들한테 무지한 환영을 받았어요. 저도 아시다시피 평양에 두고 온 수술 가방을 찾아오는 소박한 꿈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통일, 자유, 평등, 자주 통일적으로 이뤄내자고요. 이것이 우리의 남북해 8천만 결의 꿈이 아닙니까? 고맙습니다.